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1월 21일 자정인데요. 이 영상은 한 30분 이상 또는 30분 전으로 찍을 건데요. 주말에 제가 주로 이런 걸 찍습니다. 그리고 자칭 자유우파 유튜브 세력을 따라다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은 충격을 받고 욕질을 하니 안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고고TV를 믿어주시고 고고TV의 지향점과 같은 의식을 가지시는 분은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벌써부터 이런 내용을 방송을 몇 번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선일보 논설위원 2명의 칼럼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 20, 21일 4월 동안 자율구독료와 후원을 부탁드렸는데 새롭게 내신 분은 한 명뿐이 안 되고 모든 분들이 고고팁을 믿어주시고 후원하시는 분이 내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1일 날은 10,000원 들어갔습니다. 고고티브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합니다. 어제, 그러니까 21일 날 어제, 부산 쪽에, 부울경 국힘 지지율이 10% 이상 떨어져서 민주당에 5% 추월당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충격받으실 필요 없고 1, 2주 더 지나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부산만 조사한 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전체를 조사했어요. 근데 거기서 보셔야 될 게 울산, 경남은 지금 민주당이 석권하고 있는 단체장이죠. 부산만 공석인데 1,510명을 조사했어요. 부울경 청체에서. 거기서 민주당 결집 현상이 나왔어요. 경남, 울산 단체장이 있으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나온 거예요. 문재인 지지율이 5% 급등을 하면서 1,510명을 부울경에서 조사했는데 부울경 다 합쳐서 부산시 부산에 대한 시장을 어느 당을 뽑을 것인가 그 질문에는 191명만 응답을 했어요. 191명만. 부산에서 국힘을 뽑을 것이냐, 민주당을 뽑을 것이냐, 그 내용에서는 191명만 대답했다고요. 1,500명에서. 그러면은, 지금 부산이 약 인구가 한 340만, 경상이 한 340만, 그 다음에 울산이 한 120만 돼요. 한 800만 되죠. 800, 한 1, 20만. 거기서 90명만, 8, 90명만 부산 선거에 대답을 했단 말이죠. 국힘하고 민주당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그거 충격받으실 필요 없고 1, 2주 더 지나봐야 되고 부산에서만 국힘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나 장제원 같은 놈들이 이렇게 국힘 지지율이 갑자기 10% 급락을 해버리니까 그걸 빌미로 공격한 것이 나쁜 놈이라는 것이죠. 아주 쓰레기 같은 놈들입니다. 제가 벌써 쓰레기라 하면은 무슨 내용의 방송인지 아시겠죠? 자, 보십시다. 제가 웬만하면 중앙일보나 조선일보의 칼럼과 사설은 다 읽습니다. 매일 다 읽는데요. 동아일보는 읽을 거 없어요. 동아일보는 지금 완전히 쓰레기같이 변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김대중이라든가 또는 최보식 같은 경우 논설위원들이죠. 그네들은 과거 세력이고 개혁을 굉장히 꺼려하는 칼럼니스트고 양상훈이나 또 무슨 종 누구 있는데 그 친구들은 개혁 보수 세력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칼럼을 읽어드리고 핵심만 읽어드리고 나머지 사족을 한 5분만 고고TV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 김대중 칼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 좌파 정권, 즉 문재인 정권과 미국 우파 정권, 트럼프 정권의 동거는 끝났다. 이런 내용이고 또 양상훈 칼럼은 태극기가 된 문재인 도우미. 이 역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태극기가 된 문재인 도우미. 자유우파 유튜버 광화문 태극기 세력을 말하는 거죠. 과연 그런 사람들을 두고 여권을 넘을 수가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내가 이런 특히 양상훈 칼럼 같은 경우에
문재인의 도우미가 된 태극기 세력 이러면 말이죠. 그 조갑제나 가세연이나 공병호나 그 자유우파 쓰레기들이 말입니다. 돈벌레 쓰레기들이 이런 영상만 나오면 조선일보 직격하고 조선일보 욕하고 양상훈 욕하면은 몇십만씩 봐요. 응? 자기들은 태극기 세력 나이 드신 분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니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서 이런 직격 직세를 해버리면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들을 버리니까 그게 두려워서 특집 방송을 항상 합니다. 이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조선일보를 저격하라, 조선일보를 폐간시켜라, 공격하라 지령명령을 그 쓰레기 자유우파 돈바리들이 항상 올려요. 영상을. 그것 때문에 올리는 것은 아니고 특히 가세연이 선두했었죠. 요번에 양상훈 칼럼에 대해서는. 하여튼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말이죠. 국힘이나 보수나 또는 우리 보수 중도에서 정권을 찾아오거나 서울시장을 이기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놈들은 지기를 바래요. 그래야 지들이 돈벌이를 하니까. 자, 김대중 칼럼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양상훈 칼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대중은 이런 제목을 답니다. 칼럼니스트예요. 논설위원. DJ 대통령이 아니고 한국 좌파 정권과 미국 우파 정권의 동거는 끝났다. 그 미의회 난동을 하고 그 진입한 그 세력은 공화당의 트럼프의 골수분자들이죠, 그죠? 국민 분열 정권의 동력으로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것을 정권의 동력으로 삼은 게 문재인하고 트럼프하고 같다. 근데 문재인은 좌파 정권이고 트럼프는 우파 정권이다. 또 일부 반문 즉 태극기 우파 유튜브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반문의 트럼프 지지는 우파적 성향과 맞지 않는 일인데 트럼프와 노선과 문재인 노선이 교묘하게 의사당 난입 사건을 보면서 교차되었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극단적인 대립 구도를 이끌어서 그 갈등 구조 속에서 맹목적인 지지 세력을 구축한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 즉 문바와 트럼프바들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또 제 사족을 달면은 박바들 우파 유튜브 세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과 트럼프 정권의 국민 평가르기는 도가 지나치다. 골수 지지라는 동류 의식이 있고 미국은 백인 중산층, 백인 중산층 또 백인 우월주의, 상대적 박탈감, 유색 인종에 대한 혐오감, 민주당의 진보적 리버럴리즘에 대한 미국 국익 미국 우선주의 또는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마가로 포장된 트럼프 지지자들이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민주당과 대결해서 7천만 표 이상을 얻었었다. 요번 선거에서 그랬어요. 트럼프가. 반대가 극렬하면 찬성도 공고하다는 것이 평가력의 기본 인식이다. 반대가 분산되거나 지리멸멸한 상태에서 35%만 똘똘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식의 정권 유지법이고 정권 재창출 계산법이다. 미국은 흑백 대립을 이용해서 지역 감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트럼프는 유지되고 문재인도 역시 갈라치기로 유지되었다. 문재인은 좌를, 트럼프는 우를 표방하고 그것도 극단적인 위치에서 좌우를 대표한다. 그러면서 닮은 듯 서로를 기회주의적으로 이용을 했고 문재인은 소영웅주의, 기회주의, 미국 우선주의, 백일 우월주의에 빠진 장사꾼 트럼프를 이용해서 좌파 정권의 궁극적 목표인 남북 통일에 접근하려고 했는데 트럼프는 이것을 이용해서 주한미군 철수, 합동훈련 축소 등을 미끼로 문재인을 꼬셔서 문재인의 친북 좌파들을 자신의 대북 오프닝 쇼에 끌어들였다. 이까지 맞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극우적 보수 성향의 반문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미국 선거를 부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이 문정부의 대북 접근 정책에 장단을 맞춰준 트럼프를 맹렬히 지지하는 것은 우파적 성향과도 맞지 않는다.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 정책의 동조해서라고 설명하지만 그것은 우리 국익과도 반드시 일치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김대중 노회한 농객이에요. 이 사람은 극우 쪽에 가까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친중 반미를 외치는 문재인의 대왕에서 반중 친미를 외치는 쓰레기 돈벌레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반중 친미, 반중 친미, 그게 광화문 광장에 가면 엄청나게 나와요. 태극기 세력들에 의해서. 그리고 문재인을 쫓아내는 데 있어가지고 트럼프와 문재인은 4년 동안 아산바리로 둘이서는 자기 지지 세력을 지키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협조를 했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이용해서 문재인과 트럼프는. 그런데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들은 트럼프가 제발 문재인을 쳐주고 친미를 외치면서, 저도 친미주의자예요. 친미를 외치면서 트럼프에 기댔다는 거죠. 트럼프와 문재인은 같은 동류의 극자 극우를 달리는 동류애고 동류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둘이 대한민국 국민을 이용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 자유우파 돈벌레들은 박근혜를 이용해서 트럼프가 문재인의 반대편에 섰다. 트럼프가 문재인을 조진다. 트럼프도 부정선거를 했으니 대한민국의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라는 그런 걸 갖다가 그런 쓰레기로 돈을 빨아먹으면서 우리 보수 진영, 중도 진영, 합리적 이성들을 갖다가 왜곡시켰다. 제가 간혹가다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는 대한민국 보수 중도 우파 편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사기꾼이었고 괴팍한 성질의 장사꾼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어느 정도 인식해놓고 중국을 압박했죠. 그걸 이용해서 자유우파 쓰레기 돈벌레 유튜브는 특히 공병호 같은 놈, 가세영 같은 것, 조갑재 같은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트럼프가 드디어 우리 편을 들어줬다 하면서 민경욱 같은 놈이 거기 가서 트럼프의 부정선거에 론에 찬동을 하고 대한민국 보수를 압살해버렸다. 고고TV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방송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자괴감을 느끼며 내가 왜 괜히 유튜브를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들고 있고. 자, 양상훈의 칼럼으로 갑니다. 양상훈이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도우미가 된 태극기 세력. 이 사람들을 놔두고 야권이 여권으로부터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가의 문제를 비판합니다. 난리 났어요. 이것 때문에. 자유우파 그 쓰레기 유튜버들이. 양상훈을 공격하라. 조선일보를 공격하라. 조선일보가 없어지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을 가장 강하게 치는 세력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다. 이것들은 자기들 돈벌이가 떨어질까봐 난리 난 거야. 보세요. 읽어드리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이번 4.7 보선에서 야당이 패배하면은 야당이 없는 나라가 된다. 과연 야당 서울 보선이 14명이나 출마했대요. 이게 문제예요. 국힘에서 14명 출마하는데 덮보잡들이 엄청나게 나왔어. 우리가 교육감 선거하면 덮보잡들 엄청나게 나왔죠. 그 태극기 세력도 출마했어. 조대진이라고. 근데 이것들이 1% 0. 몇 프로도 안 나오는데 일단 지들 얼굴 알리고 명망을 알리고 돈벌이 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나와요. 애들이. 국힘 그 서울시장 후보로. 기가 찰 일입니다. 팔아먹어야지 또 그거. 정규재라는 놈도 부산에 출마했잖아. 팔아먹어야지. 돈 벌어야지. 야당 후보가 10여 명 중에서 야당이 달라졌다고 청년층이 느끼게 할 그런 후보는 과연 있는 것인가? 솔직히 없어요. 전부 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직후 필자가 만나본 6명의 청년들은 모두가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을 찍었다고 했다. 사전투표는 말이죠. 20대에서 50대가 많이 나가고 60대, 70대들은 80대들은 그 쓰레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가 말이지 사전선거는 부정선거로 연결될 수 있어 나가지 말라 해서 안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쓰레기 돈벌레 유튜버들이 사전선거에서 조작을 했다. 지들이 안 나가고 나서 20대에서 50대가 많이 나갔다니까요. 6명의 청년들은 민주당을 찍었다고 했다. 이 양상훈이 만나본 애들이. 어떤 이들은 찍은 후보 이름도 몰랐다. 무조건 1번을 찍은 것이다.
가장 궁금했던 공정 이슈에, 지금 문재인의 공정이 문제가 되니까 공정 이슈에 민감한 젊은 층이 조국 사태를 보고서도 오히려 민주당 정권의 표를 준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그 젊은이들은 20대들은 야당이 싫다고 했다. 왜 싫으냐고 물으니 그냥 싫다. 그냥 싫다. 진짜 그래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근데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 정신적이고 역사적인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정치적인 교육을 그렇진 않죠. 그러나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아우 나 저 꼰대들 싫어. 저 할아버지들 싫어. 막 그래요. 그리고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태극기 세력, 그 광화문에 한 2번 갔다 왔어요. 큰애는. 나는 옛날에 수도 없이 나가봤고, 나가봐서 난 이게 아니다고 치워버렸고, 그 9일날, 작년 10월 3일, 10월 9일날 우리 애가 나가서, 나갔고 어떤 에이 이게 뭐야 안 나갈래 이러더라고요. 우리 큰애는. 남녀 관계든 정당이든 그냥 싫다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 사람 관계 난 제가 그냥 싫어하면 싫다. 그게 제일 심각한 거 아니에요. 뚫고 들어갈 그 우정이란 게 없잖아요. 연인 간의 사랑도 없고 난 너가 싫어. 이제 헤어져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거. 싫어하는 본인이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이 거부감은 웬만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드루킹 여론조작, 탈원전,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 소득주도 성장 실패, 조국의 양심을 팔아먹은 파렴치 행동이 이어지며 비판 여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었다. 작년에 4.15 총선 전에 한 달 전에 그랬어요. 한 달 전에 4.15 총선. 양상훈, 이 필자가 만난 청년들도 문재인 정권의 국정에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었다. 총선 한 달 전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지지론과 정권 견제론이 팽팽했다. 맞죠? 한 달 전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민주당과 야당 양자택일의 상황이 되자 젊은 층은 그냥 실은 당시의 미래통합당을 철저히 외면해버렸다. 그래서 그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어요. 자유우파들이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다.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렇다. 자유우파 쓰레기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코로나와 재난지원금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몰표였다. 근래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보면서 젊은 층의 야당 혐오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사면 반대론이 예상보다 컸다. 박 대통령은 수감된 지 4년이 됐고 이 전 대통령은 80세다. 이런 경우에 인지상정으로 보통 현직 대통령이 사면하겠다고 하면 대체로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할 것 같은데 완전히 반대였다. 무엇보다 젊은 층의 반대론이 워낙 컸다. 4.15 총선에서 야당을 찍은 20, 40대가 20% 안팎분이 사면을 찬성 안 했다. 4.15 총선에서 야당을 찍은 2030, 40, 20, 40대가 20% 안팎분이 없었다. 실제로 그랬어요. 2030, 40, 20%만 미래통합당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 사면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을 찬성한 사람이 바로 2040, 20대에서 40대까지가 20%뿐이 아니다. 정확히 일치한다. 과연 이 2040 세대에서 70% 안팎의 강력한 야당 비토층이 변함없이 건재하는 것이다. 2030, 40에서 70%가 야당을 비토한다. 지금 야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고 있지만 막상 선거에서 다시 여야 양자택일이 되면 2040의 야당 비토층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른다. 민주당의 성추행으로 나온 것이지만은 나온 것으로 쳐지는 4월 보선도 장담할 수 없다. 이제부터가 핵심인데요. 젊은 층이 야당이 그냥 싫다고 하지만 세상에 그냥 싫은 것은 없다. 그렇죠? 교수 한 분이 학생들과 대화하며 이를 파고들었다 한다. 이 청년들, 이 젊은 층의 20대들의 답은 결국 태극기가 싫다. 태극기 세력이 싫다는 것이었다. 태극기 세력이 싫다는 것이 가장 컸다고 한다. 등산복을 입고 태극기를 든 노령층이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말하고 길을 막고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짜증을 내고 하는 것 등의 혐오가 컸다고 한다.
4.15 총선 서울 지역구에서 비호감도가 높게 나온 야당 후보가 서울 지역에서 야당 후보가 4.15 총선에 패배한 미래통합당 후보가 원인을 분석했다. 그랬더니 태극기 부대가 떠오른다는 것이 지역 유권자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막말하는 야당 정치인들도 젊은 층 혐오 대상이었다. 쉽게 말해서 차명진이하고 민경욱이죠. 이들 중 2, 3명에 대한 혐오는 심각했다. 차명진이하고 민경욱이에요. 이들의 이미지 역시 태극기와 겹치고 있었다. 여기에 또 하나 붙이면은 쓰레기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한 것. 이 양상훈이가 10월 광화문에 참석했다. 너무나 많은 엄청난 인파에 놀랐고 나라 걱정에 위안을 받기도 했고 도를 넘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일반 시민으로서의 충정이었다. 10월 3일, 10월 9일 100만 명씩 모였죠. 그걸 쫓아낸 게 누구야? 당시의 미래통합당 황교안이하고 나경원이하고 지들이 표창장을 돌리고 자유우파 쓰레기 돈벌이 유튜버들이 그걸 찍어대고 저희가 이겼다. 돈을 받아가면서 코인팔이를 했었다. 그 뒤로는 나오질 않는다. 양상훈이 필자가 만난 청년들은 4.15 총선 때 박 전 대통령이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고 했을 때 이러다 나라가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민주당을 찍었다고 한다. 과거 세력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옥중소신으로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라. 그거는 보수 우파, 특히 우파에다만 특히 태극기 부대에다만 준 서신이고 명령이었죠. 그때 2030, 40들 활짝 놀란 거야. 과거 세력이 다시 정권을 집권하면 큰일 난다. 전부 다 몰표로 2040 민주당으로 갔다. 그들은 조용히 있다가 표로 그 뜻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을 가장 도운 사람들이 태극기가 되고 말았다. 이 역설은 지금도 과연 달라졌을까? 지금도 야당에서는 야권 후보가 누가 되든 서울시장에서 이길 것이라고 한다. 부산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야권이 분열돼서 3자 구도가 돼도 이긴다는 사람이 있다. 부동산 대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피로 등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4.15 총선 때 조국 사태를 보고도 문재인의 울산 부정선거 공작 사건을 보고도 설마 청년들이 민주당을 찍겠느냐던 얘기가 나왔다. 결과는 어땠을까? 양상훈의 결론은 이겁니다. 청년들도 요새 2030들이 많이 그 국민의힘으로 오고 문재인을 이탈하고 있죠. 진보 세력까지. 그런데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응?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과거에 집권 주체 세력이었고 반성도 하지 않고 코인 돈빨이 하면서 거짓과 사기 방송을 하며 그죠? 이 보통 그 개혁 보수나 정상적인 사고를 한 이성 집단이나 젊은 층에서 말이죠. 지금 현재 국힘 하면은 홍준표, 장제원, 그 자유우파 유튜버 세력 동일시한다니까요. 정광훈이 하고 아직까지도 그걸 완전히 못 쳐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양상훈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태극기 세력과 절단하지 않으면은 또 4.15 총선과 같은 민심의 배반이 국민의 힘을 배반할 것이다. 자만하지 말라. 태극기 세력과 자유우파 유튜버라는 것들은 문재인을 정권을 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돈을 불면서 문재인의 집권 영장을 도모하는 세력이다 하고 양상훈이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제가 간혹가다 이런 방송 해드리죠. 똑같아요. 저랑. 이 밑바닥에 따르는 현상이라는 것은 말이죠. 하나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들하고 홍준표 이런 놈들은 딱 일상적인 표출된 것만 갖고 와서 자기들이 유리한 특징적인 것만 갖고 와서 그거를 갖다 막 뿌려댄다는 거죠. 근데 국민이 자유우파 그 세력 100만 명보다 홍준표 같은 애들보다 안철수 같은 애들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하다는 거죠. 그게 집단지성이라 그러는 거죠. 집단지성을 배반하는 또는 집단지성을 배척하고 나이 들고 무지한
그런 사람만 끌고 다니면서 돈벌이 하는 자유우파 연대와 유튜버 세력과 태극기 세력들은 태극기 세력은 요새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기독교 세력, 광화문 세력, 또 과거에 영화를 잃었던 노친네들이 아직도 많아요. 노인네들 거기에. 응? 그들이 내부에 가서 댓글을 달면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쓰는 언어와 언어 구사력과 확실히 다른 걸 다 알아요. 이 태극기 세력 노인네들이 들어왔네, 안빠가 들어왔네, 홍빠가 들어왔네, 문빠가 들어왔네, 다 알아요. 젊은 애들이. 그런 것들을 모르고 똥 싸시르듯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 그게 지금 대단한 비호감으로 오고 있고 민주당에서 이탈했고 또는 중도층으로 있던 사람들이 국힘의 지지를 확실히 안 밀어주는 이유가 바로 태극기 세력과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들 때문에 그래요. 가세현이 같은 거 한번 때리면은 또는 배승이라는 데도 있죠. 걔들도 한번 때리면 몇십만을 보죠. 엄청나게 코인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합리적인 이성과 개혁 보수들은. 그래서 지금 4.7 보선이 서울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부산은 염려하지 마시고 4.7 보선이 굉장히 힘든데 지금 국힘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민주당이 10%를 앞서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4.15 총선 한 달 전에도 차명진이 막말이 나오고 민경우가 발작질을 하고 또 황교안이가 마지막에 그 태극기 세력 중심으로 또 우파 유튜버 세력 중심으로 공병호 같은 놈이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맡아가지고 그 유튜버 세력을 넣었잖아요. 유튜버 세력을 2명이나 덮보잡들을 막 집어넣고 그죠? 그 과정에서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날아간 거야. 응? 그러니까 저건 문재인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저건 우리 내부에 있어요. 우리 이성적인 사람들 내부에 있다고. 그게 자유우파 유튜버란 쓰레기 유튜버 세력하고 홍준표 그런 애들. 그 공병호 그런 애는 그 미국 부정선거 팔아가지고 떼돈을 벌고 있고 가세현도 희한한 거 해가지고 김병욱 같은 걸 갖다가 강간범이라 하고 또 연예인 막 올려가 연예인 죽이면서 막 떼돈을 벌고 있고 그런 것들이 무슨 우파 유튜버 세력인가. 그것들은 우파가 아니라니까요. 그것들은 그냥 돈벌이 방송이라니까. 돈만 되면 다 갖다 박는다니까. 박근혜도 팔고 박정희도 팔고 돈만 되면 김종인도 팔고 유승민도 팔고 이준석도 팔고 하태경도 팔고. 근데 합리적인 지성과 논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하고 토론하자 그러고 저것들은 토론 안 해. 도망다녀. 내가 너랑 토론하냐. 던지고 도망가고 던지고 도망가고 고소는 당하고 그러면서 돈벌이 하면서 태극기 세력을 이용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유튜브 안 해보시니까 몰라요. 유튜브 연대라는 게 있는데 저는 계속 그걸 받아요. 걔네들이 뭘 하나.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양상훈의 말이 옳아요. 지금 김대중의 말도 옳고 트럼프는 우파 보수 우리 진영이 아니에요. 그 미치광이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팔아가지고 돈 벌었다는 거지. 자유우파에서. 문재인이가 트럼프하고 제대로 비딩을 못하니까. 그리고 태극기 세력하고 자유우파 세력은 말이죠. 문재인의 집권 도움이었고 문재인의 집권 영장 도움이었고 문재인의 집권 재창출의 도우미가 됐다니까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고TV가 욕먹고 이렇게 하는 방송이 제가 왜 욕먹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사실이라는 거죠. 고고TV 개인적인 중립적인 생각, 합리적 개혁 보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고고TV에 욕달지 마시고 그쪽에 가서 욕다세요. 심각한 형세가 지금 또 벌어지고 있어요. 서울 보선에 지라는 게 자유우파 그 쓰레기 돈벌이 유튜버예요. 서울 보선에서 국힘이 지라 김종인 망해라는 게 그놈들의 논리라니까요. 그래서 돈 벌고 있다니까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야외도 좀 나가십시오.